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8전쟁 발발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있다를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팀 2반자 박초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27일 나흘간 이어진 일시휴전을 이틀 연장한다 합의했습니다. 이번 연장 협상은 앞서 양측의 일시휴전 중 하마스가 지난달 영유했던 인질 중 50명, 이스라엘이 자국 내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중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던 맛 교환 합의가 모두 이행됨에 따라 타결되었습니다. 이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21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5,600명과 여성 3,500명을 포함해 13,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수는 3만 1,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75%가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과연 이팔전쟁의 발발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나라에 있는가입니다. 이팔전쟁 발발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있다에 찬성하는 측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의 정세를 잃지 않고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에 반대하는 측은 애초에 이 전쟁을 공평하지 못하고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걸 증명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성서에만 적혀있지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측이 옳을까요?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이팔전쟁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들을 지원하는 서방 및 동구권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정의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 주제를 이팔전쟁 발발의 책임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지 못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이팔전쟁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인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있다 라는 입장으로 이번 주제에 반대임을 주장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첫째, 땅의 소유권 문제, 둘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셋째, 식민주의를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땅의 소유권 문제. 유대인이 이 땅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초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서의 내용일 뿐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초인 아랍 칼리파 지배와 유대인의 복귀는 역사적 사실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 벨포어 선언이라는 서류상 약속은 같은 영국에서 진행한 맥마원 선언과 대립되게 유대 국가의 소유권이 우선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팔전쟁 발발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팔레스타인이 현대적 관점으로 보아 이스라엘보다 더욱 해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 만나 두 국가 해법을 논의했지만 이스라엘 측 총리의 사망으로 이는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협정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시온주의자들 및 영국의 지지자들과 타협을 하는 등 팔레스타인의 노력이 방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현재까지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식민주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식민정치했습니다. 식민주의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지배하는 정책이나 방식을 말합니다. 시온주의 운동과 이스라엘 국가 편에는 언제나 거대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1939년 이전에는 영국군, 1947년에서 1948년에는 미국군과 소련의 지원,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있었으며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는 미국의 무제한적인 지원 외에도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이는 현 국제사회의 모습에서 봤을 때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팔전쟁의 발발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땅의 소유권 문제, 둘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셋째, 식민주의의 이유로 오늘 주제 이팔전쟁의 발발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있다. 반대임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그저 이 땅의 원주민일 뿐이고 실제로 이팔전쟁 발발의 원인은 무력으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과 그를 도운 강대국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한 아랍 국가들에게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분 39초요. 네, 지금 그 찬성팀에서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잠시 들어왔는데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입안을 많이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진행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 발언팀 2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픽 28 전쟁 발발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있다의 찬성팀 위반을 맡은 이정우입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세계 평화의 안전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시리아의 남부 지역에 대한 유럽 열강들의 경쟁적인 진출을 계기로 이곳의 새로운 제국주의적 지배구도가 현실화됨으로써 야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동 패권 국가 중 하나였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며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온주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강제 분할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자 기존 아랍인들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유엔은 1947년 예루살렘을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리하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팔레스타인 아랍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차별이 심각해지며 양국 간 증오 및 분노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현재 이 전쟁은 참혹한 피해를 낳고 있으며 누구의 책임인지에 관하여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이팔 전쟁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합니다. 발발이란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이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말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본 주제에 찬성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첫째, 국제법 위반, 둘째, 땅의 주인, 셋째, 팔레스타인의 태도, 이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 단체인 하마스의 공격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졌으며 이는 전쟁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전쟁 중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요충 지인 가자 지구는 상당히 밀집한 도시이기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하마스는 고의적으로 민간 병원을 공격하거나 민간 주거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사람들을 학살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의 피해와 민간인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전쟁은 피해 현황에 의해 책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한 팔레스타인 단체인 하마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 당시 합법적으로 땅을 얻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분할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세계의 인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땅을 얻게 됩니다. 신의 계시와 같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세계의 인정을 받고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영국이 약속해준 것을 받은 것이고 유엔까지 인정한 만큼 유대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땅을 합법적으로 얻었고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셋째, 전쟁을 시작한 것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팔레스타인의 정당인 하마스가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많은 역사적인 문제들로 얽혀져 있었지만 결국 이번 전쟁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국가를 만들었을 때도 굳이 팔레스타인의 자신의 국가가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라며 아무런 대화 시도도 없이 1차 중동 전쟁을 시작하였고 긴장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 또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당 또한 팔레스타인을 배척하는 리쿠드가 되고 결국 팔레스타인 동안 정당이 무력 투쟁을 대표하는 하마스가 되었으며 이런 초긴장 상태를 만든 것은 아까 말했듯이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이 이런 긴장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도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국제법 위반, 둘째 땅의 주인, 셋째 팔레스타인의 태도 이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본 주제 28 전쟁의 책임은 팔레스타인들에게 있다에 찬성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 2초요. 프랩타임 30초 사용할게요. 소회의실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정우 학생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교차 질의 시작해 주세요. 먼저 발언이 먼저. 저희 측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전쟁을 시작한 것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사실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사일과 최신형 무기를 총동원하여 팔레스타인들을 대학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상대팀께서는 전쟁을 시작한 것은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사일과 최신형 무기를 총동원하여 팔레스타인들을 대학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시작한 것은 저희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쟁의 책임은 이제 그 전쟁의 이제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전쟁을 발발한 상대가 누구냐, 전쟁을 시작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결국 궁극적으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먼저 책임이 있다.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측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팔레스타인이 책임을 두 번째 근거로 팔레스타인이 책임을 지어서 해결을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전쟁이 꼭 팔레스타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장에서 팔레스타인이 해결을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전쟁이 꼭 팔레스타인의 책임이라는 근거를 조금 더 정확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논거에서 주장한 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보다 더욱 해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현재 지금, 트랜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과 다른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에 굴복하지 않고 현재까지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영국이 맥마흔 선언과 벨포 선언을 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게 선언을 함으로써 그렇게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책임이 아닌 영국과 다른 강대국들의 책임이 아닐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제 이팔 전쟁이 일어난 것이 전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쟁이 이제 제1차, 2차, 3차 중동전쟁 거치면서 강대국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 전쟁을 놓고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팔레스타인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희 팀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베이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에게 있다에서 반대팀 반박을 맡은 고성민입니다. 상대팀께서는 이번 주제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찬성하셨습니다. 첫째, 국제법 위반. 전쟁 중 민간인 피해는 필연적이지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 현황으로 책임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둘째, 땅의 주인.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땅을 얻었었으며 세계의 인정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셋째, 팔레스타인의 태도. 전쟁을 시작한 것은 팔레스타인이고 이번 전쟁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도 결국은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전쟁의 책임이 팔레스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상대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에는 일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 위반이 전쟁의 책임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인을 표적 삼은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의 책임과 직결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을 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거나 잘못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것으로 찾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땅의 소유권은 팔레스타인에게 있음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태초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자리를 잡았었다는 것이지만 이는 성서의 내용일 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초인 아랍 칼리파의 지배 그리고 이후 유대인들의 복귀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땅에 살아온 기간이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기간보다 더 길 뿐더러 증명된 역사가 있고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는 팔레스타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주장에는 일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 자체는 물론 팔레스타인이더라도 전쟁 시작의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영토 침범의 문제 등으로 팔레스타인이 고통받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팔레스타인일지라도 그것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국제법 위반이 전쟁의 책임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땅의 소유권은 팔레스타인에게 있다. 셋째, 전쟁을 시작한 것 자체는 팔레스타인이더라도 전쟁 시작의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이유로 상대팀의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47초요. 안녕하십니까. 28 전쟁 발발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있다에 대해 찬성팀에서 반박을 맡은 김준범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드셨습니다. 첫째, 땅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 둘째, 팔레스타인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다. 셋째, 식민주의.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땅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서와 같이 옛 문헌에 있던 기록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주제와 별로 상관이 없고 유대인이 분할안을 28 문제 해결 방향으로 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건국 당시에 합법적으로 세계 인정을 받으며 땅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팔레스타인이 더 해결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막 건국하자마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1차 중동 전쟁을 시작하였고 오히려 둘 간의 관계를 시작부터 좋지 않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대팀은 세 번째 주장에서 식민주의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를 한 건 맞으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옛 성서와 같은 문헌에 있던 기록은 확실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별로 주제와 상관이 없다. 둘째,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팔레스타인이 1차 중동 전쟁으로 둘 간의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들었다. 셋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식민 통치화한 적은 없다의 이유로 상대팀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15초요. 반박에서 저희 팀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시작부터 좋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유엔에게서 인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차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함으로 인해 둘 간의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둘의 관계가 나빠지고 나서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1990년대 이스라엘의 총리와 해방기구 의장이 만나서 해법을 논의했던 것 외에는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 자체는 팔레스타인이 더 높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을 또 예로 들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은? 어,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애초에 이 협정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총리 사망 이후에는 다른 해결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그에 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어, 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그 총리 사망 이후에 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보니 상호작용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어, 또한 이스라엘이 국제 상조에 어긋나면서까지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침범해 오기도 했고, 어, 두 국가의 상호작용 자체의 기회는 많지 않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초에 건국하자마자 팔레스타인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 둘 간의 관계가 나빠짐으로 인해 계속되는 조금 분쟁이나 냉전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첫 번째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첫 번째부터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때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시작이 두 나라의 관계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뒤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이스라엘이 아예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문제만으로 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저 공격을 했기에 오히려 반감을 갖고 국민들도 반감을 갖고 오히려 그런 팔레스타인의 행동 때문에 어, 잘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시간 조금 쓰겠습니다. 네, 얼마 드릴까요? 어, 1분 30초만 주세요. 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팀 요약을 맡은 박주연입니다. 오늘 디베이트 쟁점은 첫째, 땅의 소유권, 둘째, 전쟁의 시초와 원인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땅의 소유권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땅이므로 이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이스라엘은 오직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라고 우기며 영국과 다른 강대국의 지지를 받으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인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의 소유가 맞다. 라는 근거를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인 전쟁의 시초와 원인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팔레스타인이므로 팔레스타인에게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예전에 영국의 벨포어 선언과 맥마흔 선언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에게 꼭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주민이 팔레스타인인들이다. 둘째, 영국의 선언으로 인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의 주장으로 저희 팀이 더 옳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58초요. 타임 45초 사용하겠습니다. 45초 쓸게요. 네, 4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팀 요약을 맡은 이정우입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땅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다음에 반대 의견을 들어 주장하셨습니다. 첫째, 땅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 부족. 둘째, 팔레스타인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이었다. 셋째, 식민주의. 이에 반해 저희 팀에서는 어, 빨,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입장을 중심으로 본 주제에 찬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첫째, 국제법 위반, 둘째, 땅의 주인, 셋째, 팔레스타인 태도, 이 세 가지 논거의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전쟁 책임의 근본적인 원인, 둘째, 땅의 소유권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전쟁 책임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대팀께서는 국제법 위반만으로 전쟁 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국제법은 명백한 모든 국가들이 지켜야 하는 협약이고 물론 강제성은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제네바 협약 같은 여러 협약을 통해 국제법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전쟁에 대한 피해를 줄이자 이런 근거를 많이 말했기 때문에 국제법도 충분히 전쟁의 책임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이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근거인 땅의 소유권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팀께서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건 성소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팔레스타인은 확실하다라는 근거로 주장을 해주지만 어, 저희 팀은 성소의 이야기 역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이야기고 성경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45초요. 저희 측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예전에 일어났던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영국의 맹렬선언과 발포 선언으로 인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의 갈등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국이랑 유엔 같은 나라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긴 했지만, 방금 말했듯이 처음부터 갈등이 있던 건 아닌데, 굳이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이 무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것이 생겨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팔레스타인이 처음부터 무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폭격과 엄청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해방해달라고 그런 시위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팔레스타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팔레스타인을 향한 폭격을 지속해서 그 팔레스타인에도 어쩔 수 없이 무력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 이스라엘이 먼저 팔레스타인을 공격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먼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였다고 하셨습니까? 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먼저 공격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건국을 하고 그랬을 때 팔레스타인은 그런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시위를 했는데 그런 시위를 이스라엘이 압박하기 위해 그렇게 어, 이제 폭격을 날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폭격을 날렸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어디서 알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어, 테러를 하고 폭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 질문.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베이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에게 있다에서 반대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고성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책임이 팔레스타인에게 있지는 않다는 분명한 근거를 정리하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엮인 땅의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달리 증명된 역사적 사실로서 합리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결에 대한 의지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다릅니다. 보다 장기간 관계의 악화를 야기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인 것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 상도를 어기면서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침범해 오는 것은 관계의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 법칙에 따라 행해야 할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옳음을 결정하는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고 선이라는 것이 의무론으로 불립니다. 오늘 저희 반대팀은 이러한 근거로 전쟁의 책임이 팔레스타인에게 있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측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를 묻는다면 그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10초요.
1분 15초 1분 15초 쓰겠습니다. 45초 남았습니다. 45초 남았나요? 45초 40 드리겠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팀 마지막 출전을 맡은 김준범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팀 일부 주장은 어느 정도 인정한 바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의 의견을 모아 합법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얻었었고, 물론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예상했지만 팔레스타인은 갈등을 조율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1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냉전이 계속되어 왔고, 이 냉전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또 팔레스타인이 이 전쟁을 시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팔레스타인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28 전쟁 발발의 책임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있다. 주제에 대해 찬성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17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한국토론대학 케빈희 학장님으로부터 강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사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 연원을 따져봐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 정도를 정돈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 주인이 누구였나를 한번 쭉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거기에 맨 처음에 이제 그 다윗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으로 분단이 됐죠. 북은 아시리한테 먹혔고, 남은 바빌로니아한테 먹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땅이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로마의 땅이 되었죠. 로마하고 유대인들은 두 차례 걸쳐서 싸웠는데 굉장히 힘들게 이겼습니다. 로마인들은 너무 약이 올라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예 농작물이 자랄 수 없도록 소금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었었나 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주변 가나안 땅들에 다들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땅 주인들의 그 족보를 좀 보자면은 이제 동로마 제국이 계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랍의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우마야 왕조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것도 아랍 이슬람 문명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를 거쳐서 오스만 제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근대의 중동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주인들 그리고 나라들이 명멸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누구의 땅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조건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디베이트와 관련해서 세 가지 층위로 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은 좀 학생들의 디베이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인 계기라는 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래의 원인이라는 카테고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원적 책임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좀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팔레스티나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 책임은 거기한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도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팔레스티나를 우리가 그 비난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제 그 화살은 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우는 데다가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너무 경도된 목소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전의 역사를 짚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갑자기 그 땅에 나타난 나라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동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본래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책임론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지만은 근본적 책임론도 좀 꼭 물고 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생기게 된 거는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그 땅에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2차 대전에 지원을 얻어냈던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을 해줬을까요? 네,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의 입장에 서면서 이제는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넓은 땅들을 다 식민지로 나눠 가지게 되었는데 중동의 땅은 주로 영국하고 프랑스가 자로 재서 나눠 먹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영국의 식민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국이 그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주체로 등장을 합니다. 자, 영국은 그 뒤에 보니까 팔레스티나 사람들하고도 그 약속을 하고 여러 군데 약속을 해줬습니다. 뭐냐면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건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먼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민족 자결주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다는 거를 기대를 저버리고 거기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 근본적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특히 석유라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서구 강대국의 모든 이해관계가 또 중동에 쏠리기 시작했고 그 이해관계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성과 그다음에 그 이후로 4차에 걸친 중동 전쟁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존재는 저는 미국의 후원이라는 것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후원은 이스라엘의 존립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을 묻자면은 서구, 특히 영국과 미국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베이트에서 당연하게 찬성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직접적인 계기에 해당되는 부분, 오늘 싸움을 이번에 판을 벌린 거는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논고를 구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성 반대팀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계기 말고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본래의 원인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책임의 문제를 들어서 오늘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태를 세 가지 층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만큼 이 사태는 연원이 굉장히 깊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결 방법은 뻔히 다 아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방법에 착수를 못하는 그 어려운 점들이 있는 상황, 그렇게 꼬여 있는 상황이 이번에 전쟁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현대사, 근현대사에서 있었는가를 이번 토픽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우리 분단이라는 문제로
우리한테는 저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디베이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디베이트 주제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나면 또 싸우는구나. 언제까지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고 말죠. 네, 그 역사적 연원을 꼼꼼히 따져볼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코치님들 모두 중동 문제의 연원을 따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고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고 다른 내전이나 다른 모든 분쟁에도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와 역사적 연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한 우리 디베이트 빅뱅 그룹의 네 학생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